안녕하세요. 하나국어의 하나쌤입니다. 자, 네 번째 시간 수능 국어에는 틀이 있다. 자,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현대시 풀이법을 배워볼 거예요. 저번 주에 얘기한 것처럼 시인도 틀리는 현대시 문제예요. 어디에서만? 수능 기출 문제에서만. 자, 그럼 수능에서 도대체 어떻게 문제를 내기 때문에 이렇게 시인도 자기가 쓴 시를 틀리게 만들까? 자, 문제 중심에서, 지문 중심에서 무슨 중심으로 바꾸기로 했지? 문제 중심으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 했지. 그래서 첫 번째, 현대시를 풀어보는 풀이법 첫 번째 비책은 보기를 적용하라는 얘기야.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지금부터 설명을 해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작가가 글이라는 걸 쓰고 싶어요. 자, 시를 쓰고 싶어요. 그럼 그 시에는 반드시 뭐가 존재하겠니? 주제가 존재하겠지. 그럼 이 주제는 시니까, 맞지 얘들아? 정서를 표현하기 위해 쓰는 거지. 정서가 무슨 말인지 좀 어려워? 그럼 감정이라고 생각하면 돼. 기쁨, 슬픔, 행복, 이런 감정을 표현하고 싶어서 시라는 걸 쓴단 말이야. 여기까지는 이해되죠? 자, 그런데 이 감정을 표현하고 시를 썼는데 이 시 속에는 그 감정을 전달할 수 있는 매개체가 필요해. 다시 말하면 자연물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어떤 남자가 관심 있는 여자가 생겼어. 사랑하는 감정이 생긴 거야. 자, 그럼 여러분들 같으면 사랑하는 감정이 생긴 그 여자한테 그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뭘 하겠어요? 선물을 주겠죠. 맞나요? 뭐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 뭐 요구르트 이런 거 주진 않겠지, 그지? 100원짜리 야쿠르트 주면서 사랑을 표현하면 그건 깨지기가 쉽잖아.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선물하는 거 뭐 루이비 뭐 이런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BM 뭐 이런 거, 이런 거 그냥 가볍게 선물하면서 BM이 뭔지 몰라요? 자동차도 사주고 뭐 이런 식으로 뭐 집문서도 집에 있는 집문서도 몰래 훔쳐다가 갖다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사랑을 표현하잖아. 말을 바꾸면 이 자연물이라고 하는 작품 속의 사물은 주제나 정서를 드러내기 위해서 쓰인 것이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 자연물의 의미가 여러분이 뭔지 알아? 몰라? 모르지. 왜 몰라요? 이 사람이 어떤 정서를 가지고 자연물을 썼는지 모르잖아. 자, 그래서 시에서는 이 자연물이 어떤 정서를 표현하기 위해 쓴 건지를 알려준단 말이에요. 어디에다가 여러분? 보기에다가. 그래서 보기는 여러분 반드시 시 문제를 풀 때 먼저 읽어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을 바꿔볼게. 선생님들이 보기 먼저 읽으라고 얘기하는 건 많이 들어봤지. 그런데 그 보기를 왜 먼저 읽어야 되냐면 이 구체화된 자연물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그 추상적인 의미가 어디에 쓰여져 있다고? 보기에 쓰여져 있기 때문이야. 그럼 말을 바꿔볼게. 보기를 읽을 때 그냥 읽어? 추상어 잡으려고 읽어? 추상어를 잡으려고 읽으면 되는 거야. 자, 예를 하나 들어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자, 칠판을 한번 지워볼게. 자,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예를 들어볼게. 자, 요 예는요, 예전에 선생님보다 좀 선배 강사님이셨는데, 유두선 선생님이라고 노량진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국어 선생님이 계세요. 자, 근데 그분께서 수업 시간에 실제로 예로도 많이 사용하셨던 그런 예이기도 한데, 그분이 지금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의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그분이 얼마나 재밌게 수업하셨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자, 그거에 대한 예를 한번 들어 설명해 볼게요. 소나기라는 소설이 있어요. 이 소나기라는 소설은 산골에 있는 소년과 소녀가 어떤 사랑을 하는 거죠? 순수한 사랑을 한다 해서 요게 바로 이 글의 주제였어. 자, 그런데 여러분들 보다시피 순수한 사랑 어떻게 생겼어? 순수한 사랑? 가끔 또 어떻게 생겼다고 얘기하는 애들이 있어. 순수한 건 뭐 네모나타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슬퍼. 자, 그러면 순수한 사랑이라는 이 추상어는 주제죠. 맞나요? 그럼 이 순수한 사랑을 표현하려고 작품 속에다가는 구체적인 뭘 사용한다? 자연물을 사용하더라 이 말이야. 여기까지 감 잡혀? 자, 그러면 어떻게 순수한 사랑을 표현했는지 한번 소나기라는 소설을 가지고 예를 들어봅시다. 자, 이렇게 개울물이 존재합니다. 자, 이 개울물에 맑고 깨끗한 물이 흘러야 돼요. 시체가 둥둥 떠내려와야 돼요. 맑고 깨끗한 물이 맑고 깨끗한 물이 흘러야 순수한 사랑에 어울리겠지. 여기서 얘들아 시체 떠내려오면은 이건 흡혈귀의 사랑이잖아. 그지? 뭐 소녀는 시체에 목에 빨대를 꽂았다. 쭉쭉 빨아먹기 시작했다. 너도 빨아봐. 이상하잖아. 그지? 뭐 그 얼마 전에 그 마동석이 나왔던 영화처럼, 그죠? 그럼 뭐 서울역인가요? 하여튼 뭐 부산행인가요? 부산행이네, 부산행. 하여튼 그런 영화처럼 좀 이상한 영화가 되잖아.
맑고 깨끗한 개울물이 흘러야 돼. 왜? 순수한 사랑이어야 되니까. 오케이. 맑고 깨끗한 개울이라는 구체적인 사물 뭐 때문에 썼어? 순수한 사랑 표현하려고. 자, 그리고 여기에 뭐가 존재합니까? 이렇게 징검다리가 존재해요. 자, 징검다리 위에서 누가? 소녀가 이렇게 물장난치고 있고, 소녀는 여기서 흙장난치고 있고, 맞아요? 그럼 이 소녀는 왜 여기서 흙장난치고 있는 거야? 소녀가 징검다리 가운데 앉아 있으니까 뭐 한 거야? 쑥스럽고 부끄러우니까 말을 못 거는 거지. 맞나요? 왜? 얘 어때야 돼? 순수해야 되잖아. 아니, 만약에 얘들아, 이 소년이 갑자기 소녀를 발견하자마자 다가가더니 소녀 안녕, 난 소년이라고 해, 만나서 반가워, 뭐 이런 식으로 말을 걸었다. 그럼 이건 순수해 보여? 선수 같아? 이건 선수 같잖아. 그죠? 그래서 이 소년이 흙장난하고 얘는 물장난하는 거예요. 서로 말 안 걸고 뭐 하는 거야? 수줍음만 이렇게 수줍어 부끄러움만 타고 있는 거지. 자, 근데 얘네들 계속해서 이대로 두면 어떻게 돼? 얘는 물에 점점 손이 불어가고 얘는 흙에 점점 손이 썩어가겠지? 피부 안 걸린단 말이야, 둘 다. 자,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말을 걸어야 되는데 어떻게 말을 겁니까, 여러분? 그렇죠. 이 소녀가 뭘 집어들어요, 여러분? 돌? 아이고, 얘들아. 돌 그럼 이거 어울려, 안 어울려? 아이, 순수한 사랑인데 어떻게 돌을 들어? 자, 무슨 돌? 조약돌. 이렇게 해야죠. 여러분, 짱돌 어때요? 짱돌. 자, 소녀가 짱돌을 집어들었다. 어때요? 그죠? 순수한 사랑이 안 어울리죠? 소녀가 징검다리를 뽑아들었다. 이건 뭐 장미란도 아니고, 그지? 안 어울린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조약돌을 딱 집어들어가지고, 맞나요? 누구한테 던져야 돼? 소년한테 던져야 돼. 자, 근데 여기서 퀴즈. 직선으로 던져야 돼? 곡선으로 던져야 돼? 가끔 또 직선으로 던진다는 애들이 있어. 직선으로 던진다는 건 싸우자는 얘기야. 그지? 직선으로 던져가지고 막 소년의 이마에 정통으로 맞았다. 뭐, 이마에 흐르는 피, 소년은 야마가 돌기 시작했다. 뭐, 이러면 얘들아 이제 이상해지는 거야. 순수한 사랑이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곡선으로 던지는 거죠. 맞나요? 자, 그리고 얘들아. 가만히 있어야 돼? 무슨 말을 해야 돼? 가만히 있잖아? 그럼 좀비 같다? 던지고 그냥 이렇게 있는 거야. 얘들아, 좀 화면이 끊긴 줄 알고 깜짝 놀랬지? 선생님 장난친 거야. 자, 그래서 그냥 있으면 안 되고 던지면서 뭐 해야 돼요, 여러분? 무슨 말을 하나 해야 돼요. 근데 그때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씨발, 이러면 돼, 안 돼? 아이고, 이거 쓰면 안 되겠다. 그지? 이러면 안 돼. 순수한 사랑이잖아.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바보. 이렇게 얘기하죠. 맞나요? 그리고 나서 이제 도망을 가잖아. 그럼 그때 막 소년이 화가 나가지고 따라가가지고 때리고 그래? 안 그러죠. 자, 그럼 물어볼게요, 여러분. 맑고 깨끗한 개울물, 징검다리, 맞습니까? 조약돌, 다 구체적인 무슨 물입니까? 자연물이죠. 그럼 이런 자연물을 통해서 추상적인 뭐 보여주는 거죠? 순수한 사랑을 보여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 우리는 이 자연물이 어떤 의미로 쓰여져 있는지를 뭐를 먼저 알면, 그렇지, 주제, 추상어를 먼저 알면 훨씬 더 파악하기가 쉬워진다, 이 얘기야. 그런데 이 장치를 문학에서는, 특히 현대시에서는 어디다가 준다고? 보기에다 준다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서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27페이지에 있는 교재, 27페이지에 있는 보기를 한번 펴보세요. 자, 27페이지에 있는 보기 아직 안 풀어본 친구들은 잠깐 멈춰놓고 27페이지의 보기만이라도 한번 읽어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강의를 들었으면 좋겠어. 됐니? 자, 그럼 읽었다고 생각하고 선생님은 여러분한테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거기 33번 문제라고 되어 있는 문제를 한번 봐봐요. 자, 근데 보기를 읽을 때 옛날에는 그냥 검은 것이고 하얀 건 종이라고 그렇게 느꼈던 친구들이라고 하더라도, 아, 이제부터는 보기 읽을 때 뭐 잡으려고 읽자? 추상어. 추상어 잡으려고 읽어야지 라는 생각으로 읽으면 훨씬 더 의미 파악이 쉬워진다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자, 보기 한번 읽어볼게요. 낙화는 인간사의 이별을 꽃에 떨어짐에 비유했다. 아이고, 이미 끝났네. 맞아, 얘들아. 자, 그럼 인간사의 이별이라고 하는 것을 뭘 가지고 표현했대? 꽃에 떨어짐으로 표현했대. 그럼 여러분, 왼쪽에 있는 시는 꽃이 떨어지겠네. 근데 이건 꽃이 떨어진다는 얘기야? 인간사의 이별을 얘기하는 거야? 이별을 얘기한다는 거야, 이별. 맞아요? 이별 무슨 어예요? 추상어죠. 맞나요? 조금만 더 읽어봅시다.
청춘기, 자아의 성장 과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성장 과정 맞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이별하면서 사람은 뭐한다? 성장하나 봐. 자아는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성장의 가능성을 발견하는데 이 과정에서 자아는 시련에 부딪혀 자신이 갖고 있던 정체성에 변화를 겪게 된다. 시련 나왔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우리 시 읽다가 이 낙화라는 시에서 부정적 시어가 나왔어. 그럼 이건 뭐라고 생각하면 돼? 이별이나 시련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럼 긍정적 시어가 나왔어. 그럼 이건 뭐라고 생각하면 돼? 성장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자, 시련이라는 단어로 바꾸세요. 맞습니까? 긍정적 시어 뭐라고? 성장이라는 단어로 바꾸세요. 자, 이렇게 추상어 알려주는 거야. 이 추상어를 시에다가 뭐 하라는 거야? 적용해봐. 네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돼. 적용해서 해석해봐 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수능 국어의 현대시다. 아시겠어요?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 문장까지 읽어보면 변화를 겪게 되고 그런 변화를 통해 인정하고 수용하면서 새로운 자아상을 확립해 간대요. 자, 그러면 이런 시련을 통해서 새로운 자아상, 다른 말로 뭐가 갖는 거야? 성장해 간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럼 왼쪽에 있는 시를 조금만 빠른 속도로 한번 읽어볼게.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럼 여러분, 가야 할 때 알고 간대. 뭐 한다는 얘기야? 이별한다는 얘기잖아. 자, 다시 말하면 뭐가 닥치는 거야? 시련이 닥쳤다는 얘기잖아. 맞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게 아름답대. 왜 아름다울까? 그 시련과 이별이 사람을 뭐 시킨다고? 성장시키니까. 여러분들도 사랑하는 사람하고 이렇게 헤어져 본 적이 있나요? 뭐 소리야? 슬픈 일이네. 어찌됐건 앞으로 만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하고 만나가지고 열심히 사랑을 하다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를 해야 돼? 이별을 해야 돼요. 이별을 해야 성장을 하는 거야. 여러분들 만약에 첫사랑하고 만약에 끝까지 사랑을 하겠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만나면 무조건 헤어져야 돼. 그래야지만 여러분 뭐 할 수 있다?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웃자고 한 소리야. 또 지금 만나는 애랑 또 전화해서 헤어지자 그러면 안 돼. 우리 성장해야 되니까 헤어져. 이러면 안 돼요. 자, 두 번째 형 가볼게요. 봄한철 격정을 인내한 나의 사랑은 지고 있대요. 자, 여러분, 나의 사랑하고 뭐하고 있다는 거야? 이별하고 있다는 거네요. 분분한 낙화, 결별이 이룩한 축복. 그럼 여러분, 결별은 이별이죠. 그런데 그게 뭐래? 축복이래.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맞습니까? 아니, 여러분들 친구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헤어졌다고 그래가지고 슬프다고 그러는데 축하한다고 얘기하면 뺨 맞겠지. 맞니? 나 오늘 남자친구랑 헤어졌어. 잘 됐구나. 축하해. 뺨 맞는다. 이런 얘기야. 알겠지? 그러면 이 축복이 바로 뭐야? 성장한다는 얘기라. 이런 얘기야.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말이 보기 속에 있는 단어를 대입하는 순간 이해가 되는 말로 바뀐다는 거예요. 말을 바꾸면 여러분들한테 수능 국어는 여러분에게 시를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보기에 있는 내용을 시에다가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야 지식이 아니라 뭘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되기 때문일까? 사고력을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되기 때문이죠. 여담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얼마 전에 6월 1일 평가원 시험을 봤는데 2024년 수능을 대비하는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이 첫 번째로 봤던 평가원 시험이었는데 그 시험에서 여러분 비문학보다 뭐가 어렵다는 얘기들이 나왔어? 문학이 어렵다는 얘기들이 나왔어요. 아마 올해는 제 예상에 문학이 조금 까다롭게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런 식으로 사고력을 자꾸 향상시키는 방법을 연습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집이든 좋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국어 문제집이든 좋으니까 현대시 부분을 펴서 보기 문제를 찾아서 그 보기를 읽어보면 거기에는 다 무슨 어가 써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될까? 추상어가 발견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문제 중심으로 시를 읽어라 이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집 또 여러분들한테 제가 우리 교재 오픈했죠? 이 오픈한 교재에 있는 문제들 중에서 무슨 문제만 보기 문제만 쏙쏙 찾아서 요걸 가지고 계속 적용하는 훈련을 하다 보면 내가 모르는 시가 나와도 전혀 문제 없이 시를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안 되면 누구한테 물어보면 돼? 선생님들한테 물어보면 되잖아. 근데 선생님이 안 계셔. 그럼 누구한테 물어보면 돼? 나한테 물어보면 되잖아. 나한테. 알겠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 시라고 하는 것의 첫 번째 풀이법. 뭐를 이용하자? 보기를 이용하자. 알겠나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 풀이법을 가르쳐 줄 거야.
어떻게 현대시를 또 풀이할 수 있는지 궁금하면 다음 강의를 기다려 주세요.